네, 업종별 이슈와 이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올해 초 이 중국 부동산 위기로 중국 경제에 이 적신호를 나타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다양한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중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유진투자증권 백은비 연구위원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예. 중국 경제 지표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 중국 경기 연초만 해도 다양한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지표를 봤었을 때 다시 중국 경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그래도 조금 봐도 될까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YOY로 4.9%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4.5% 상회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장 컸던 7월을 지나서 이제 8월부터 중국 경기가 전월 대비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날 발표된 이제 9월달 실물 경기 지표도 모두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가 각각 이제 YOY로 4.3%, 5.5%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수출입 지표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8월 달, 9월 달, 2개월 연속 지금 하락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9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랑 이제 부동산 투자가 각각 3.1% 그리고 마이너스 9.1%로 시장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확신 들기가 좀 어려운 이유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1분기에는 경기가 서프라이즈 보였다가 2분기에 이제 부동산 부진 다시 지속되면서 이제 다시 경기가 위축이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MI라든지 주간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를 조금 선행하는 지표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국 경기가 이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제 섣부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반등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어제였죠. 이 중앙 정부가 이 184조 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이 재정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경기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기 부양 효과 좀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24일 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조 위안의 국채 추가 발행안을 승인을 했고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올해랑 내년 각각 5천억 위안씩 나눠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달한 자금들은 이제 재해 방지라든지 재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사실 이제 과거에 중국의 추경은 대부분 8월 달에 승인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2개월이나 늦은 10월 말에 승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국채가 발행이 되고 이 자금들이 지방정부한테 이전이 되고 프로젝트 선정하고 지출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연말까지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다가 이 작업 환경이 지금 동북 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내년에 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 부양안에 경기 부양 효과도 2024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국채 발행, 이 자금 대부분이 이제 재해 방지와 이제 복구 작업에 투입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 또 중국이 3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해서 어쨌든 2023년 성장 목표 5% 달성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또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내년 중국 인프라 시장 전망과 GDP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만약에 이 1조 위안의 80% 이상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된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당 자본금 비율이 30에서 35%에 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인프라 투자 규모가 2.4조에서 한 3조 위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인프라 투자 규모가 약 17조에서 18조 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조 위안의 부양 효과는 내년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4%에서 5%포인트 정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024년의 GDP 성장 목표도 올해와 똑같은 이제 5% 안팎 정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국의 상황 여러 가지 놓고 살펴봤었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지 또 부동산 경기 부진이 어찌됐든 이 중국 경제 리스크 또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앙정부가 가장 위에서 컨트롤을 하고 지방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요. 그런 구조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물론 자체적으로 이제 부채 구조 조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이고요. 사실 이번에 발표된 1조 위안의 추가 부양안 역시도 이제 중앙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전액 지방정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이 토지 사용권 매매 수입이 감소를 했고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좀 심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확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이 지방정부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 경기 부진 자체도 이제 중국 정부 이 자산 버블을 좀 통제를 하고 이제 경제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하반기 이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 조달 규제 전면 해제되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수요 촉진 정책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더라도 경기가 점차 안정화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또 하반기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촉진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지방 정부 문제도 있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봤었을 때는 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증시는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오히려 경기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단계적으로 부양을 하면서 이 부양 효과 확인하고 이 정책 강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부양 정책들 집중 발표를 했는데 9월 달 경제 지표가 확 반등을 해버리면서 오히려 이제 정책 강도가 약해질 거다라는 우려가 좀 시장에 형성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투심 위축되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8월 기점으로 중국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누적으로 1,755억 위안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 중국 증시에서 이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 4%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중국 내에서도 이 외국인 자금은 스마트 머니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증시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반전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가 좀 지속적으로 부양을 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지표도 좀 더 반등이 확인된 시점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양책과 또 실질적인 경기 지표 반등을 확인한 후에 좀 증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경기 회복을 이제 부양을 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높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또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도 이어질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중국 소비주라든지 관련해서 수혜 기대되는 업종 꼽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중국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 유효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에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국경절 기간 동안 중국 내부에서 1인당 평균 지출 규모가 팬데믹 이전 2019년 국경절 수준의 98%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 지금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와서도 쓰는 지출 규모가 이제 연말까지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전과 달리 중국도 이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명목적인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 브랜드보다는 중소형 브랜드가 훨씬 더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8월 이후부터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제 단체 관광도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면세점 실적도 3분기 저점으로 이제 회복되는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는 그런 악영향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비나 같은 이제 인프라 관련주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 연초 리오프닝을 했지만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여러 경제 악화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근에 이 중국 정부 재정 부양책을 또 계속하면서 쓰면서 또 올 한 해 또 어떻게 또 중국 경제가 나아질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